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합니다. 또 작업 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당한 폭의 증가가 확실시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에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점 매석 같은 이 반사회적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가정의 달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 같은 재해대책, 순환대책도 지금부터 충실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름철마다 빈발하는 밀폐공간 지식사 등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여름이 순환, 수해, 자연재해 등등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노동절입니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가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합니다. 또 작업 환경 안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상당한 폭의 증가가 확실시됩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민생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비상체계